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대학 수학력 시험 대비 9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2 총평 및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저는 송티라고 합니다. 네, 생투로는 처음 인사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생명과학2 총평과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생명과학2 전반적인 총평과 해설 강의를 할 텐데요. 철저히 재학생의 시각에서 이제 분석을 했다는 점 말씀을 일단 드리고, 네, 혹시나 난이도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졸업생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저걸 어렵다고? 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총평부터 해보죠. 6월보다는 어려웠는데 작년 수능보다는 비슷하거나 조금 쉬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작년 9월보다는 확실히 쉬웠고요. 작년 9월은 이제 평가원이 이제 생초 선택자들을 상대로 이제 죽어봐라라고 냈던 시험이었고요. 6월은 뭐 이제 그냥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물이었다고 굉장히 많이 평가를 받았죠. 네, 작년 수능이랑 비교해보면 또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 컷도 지금 작년 수능이랑 되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수상했던 게 역배점을 시도한 정황이 보여요. 그래서 역배점을 시도한 정황이 보이는 문항들을 좀 써봤는데요. 그러니까 생투는 예전부터 2, 3점의 경계가 좀 애매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2번, 3번, 5번 이런 게 왜 도대체 3점이지 싶은 문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13번, 15번 같은 얘들은 도대체 얘가 왜 2점에 들어가지? 라고 싶은 문항. 특히 15번 보시면 2점인 거 보이시면 이제 역배점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도 여러분들 복제 추론 문항이 역배점이었거든요. 2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역배점을 시도하면서 이제 등급 컷을 어떻게든 조절하려고 했던, 표준 점수를 조절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신유형이랄 거는 잘 없었어요. 근데 굳이 신유형을 찾자면 9번 전사인자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좀 당황했을 법한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약간 보면서 기출이랑 좀 심하게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는 메셀슨 스탈 실험을 이제 역추적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G0부터 시작해서 배지를 바꿔가면서 이제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을 표를 그리는 유형이었다면 이제 표를 그리긴 하는데 G3였나요? G3부터 이제 G0를 역추적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상위권은 평이했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중위권은 실수! 이러면서 실수 때문에 2, 3등급이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등급컷 보시면요. 45, 39, 30인데 작년 수능이랑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비슷하진 않구나. 죄송합니다. 자, 근데 평가원이 이제 생투 선택자들을 상대로 이제 뒤져봐라 하고 냈던 요런 빨간색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시험은 이제 답개수 법칙이 통했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가 쉬웠던 거죠. 네, 근데 이때는 답개수 법칙이 좀 통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급컷이 이 45, 46이면요. 2과목에서는 제일 안정적인 등급컷인 것 같습니다. 수능 최종 응시 현황 보시면 이제 생투가 제일 선택자 수가 많아요. 2과목 선택자 중에서는 8,400명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안정적인 표본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표본이 없는 것보다는 표본이 있는 게 나아요. 그래도. 자, 오답률 베스트 7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20번 PCR이 1위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코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개수 법칙이 좀 통했던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PC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보이지가 않아서 많이 틀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간 PCR이 좀 독특했는데요. 프라이머랑 주형 가닥 사이에 수소결합 개수를 줬죠. 수소결합 개수를 주고 얘네를 가지고 이제 프라이머를 알아내라 이런 게 이제 시간이 부족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게 2위가 18번이 하디바인베르크였거든요. 근데 하디바인베르크가 그렇게 막 어려웠던 유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답을 많이 냈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익숙한 코돈 문제를 풀어서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을 틀려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하디바인베르크가 코돈이나 PCR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적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각자 개인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쌓아온 경험들이 있으니까 뭐 이제 말을 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유전자 풀의 변화율인데 저도 사실 이게 왜 4위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D파트를 공부를 소홀히 했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최상위권 집단에서 공부를 소홀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디에서 답을 갈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억에서 오히려 많이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디귿인데 기억 디귿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심지어 오답률이 56.5%니까 조금 약간 의심스러워요. 전 오히려 차라리 11번 틀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메셋은 스타일 실험인데 역추적해서 이제 기출과는 약간 다른 방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4번이 세포호흡이에요. 그래서 세포호흡에서 많이 틀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아세틸 코엔자임 A가 피로부산이 아세틸 코엔자임 A로 바뀌는 과정이 세포질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틀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땅오페로 문제인데, 저땅오페로 문제는 맨날 나오던 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생투 톡방이나 이런 데서 오가는 정보를 보시면 이제 최상위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걸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분명히 1컷이 이제 2컷이 39가 나올 실험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2컷이 39는 아니고 사실 한 42 정도 되면 제일 적당한데, 그러면 왜 2컷이 지금 39로 발표되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최상위권들이 좀 빠져나간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나 생투는 틀릴 만한 부분이 고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투가 제일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죠. 네, 투 과목 하시는 분들이 이 생투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뭔가 좀 안정성이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항상 코돈이 오답률 1위나 2위를 차지하고요. PCR도 오답률 1, 2위 안에 듭니다. 근데 이번에 약간 독특했던 건 복제 추론이 없었죠. 뭐 이빨 연기, 뇌줄 연기, 저는 뇌줄 연기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 복제 추론 파트가 올해 안 나왔어요. 근데 6월에 복제 추론이 나왔기 때문에 6, 9월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게 다 나올 가능성이 있죠. 하디마인벨크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뜬금없는 실험 문제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리죠. 그러니까 작년 9월에 ATP 합성 문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멘탈이 좀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1컷이 41점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뜬금없는 실험 문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기출의 클리셰. 똑같은 문제는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다른 문제를 저번에 틀렸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 정리 안 하면 수능 오답 정리 하시게 될 겁니다. 섬뜩하죠? 수능 오답 정리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 오답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틀린 선지는 왜 답이 아닌지, 그런데 나는 왜 답으로 골랐는지, 친구들은 왜 답으로 골랐을지, 정답은 왜 정답인지, 그 다음에 왜 이 정답을 안 골랐을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고 평가원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낚아먹나 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지요? 네. 자, 그래서 자, 총평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그냥 푸시면 됩니다. 네. 가장 먼저 발명된 현미경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광학 현미경일 거고요. 그 다음에 시류의 단면을 통과했다. 통과했다니까 2가 전자현미경이 될 거죠. 그러면 A는 자동적으로 주사전자현미경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A는 주사전자현미경이다. 맞고요. 시류 표면을 입체적으로 관찰하는 데는 주사전자현미경이 훨씬 더 적합하죠. 2가는 단면을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C, 광학현미경은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그냥 푸시면 되고요. 2번, 대장균, 아메바, 시금치의 공변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공부했어요. 예시가 맨날 대장균, 아메바, 시금치의 공변세포죠. 뭔가 새로움이 없어요. 근데 3점이에요. 역배점인 거지. 미쳤죠? 대장균은 핵막을 갖는다. 개소리죠? 대장균은 원핵이기 때문에 핵막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장균과 아메바는 모두 리보솜을 갖는다? 네, 맞죠? 생물이라면 일단 뭔가 단백질을 합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균, 아메바 모두 다 리보솜을 갖는 거죠. 아메바와 시금치의 공변세포는 모두 미토콘드리아를 갖는다.
진핵 생물의 특징이 미토콘드리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생 생물이고 얘는 식물이니까 둘 다 미토콘드리아를 갖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가는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조건 A에서 C일 때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선택지는 저해제가 없을 때,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언제나 기출에서 이런 그래프가 소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눈에 매우 익숙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성물의 농도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 번 더 줬다는 거. 여기에서 약간 참신함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참신하지 않죠? 네, 요게 그러면 당연히 저해제가 없을 때겠죠. 초기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르게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경쟁적 저해제죠. 왜냐하면 기질 농도가 많아지면 저해제가 무의미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기질 농도가 아무리 많아져도 초기 반응 속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효소를 망가뜨리는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자, 그러면 기억을 볼까요? 생성물이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저해제가 없을 때겠고, 그 다음에는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선택지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S1일 때 X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한 X의 수. 여러분들 항상 요런 선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X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한 X의 수 또는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X의 수. 이 X의 수는 빼고요. 기질과 결합한 I. 그 다음에 6월 평가원에서 나왔던 선지는 이거죠. 기질과 결합한 X의 수분의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X의 수. 요게 이제 6평 때 나왔던 선지인데, 자, 그러면 기질과 결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렇죠. 일하고 있다는 거죠. 일하고 있다는 거고, 기질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노는 효소란 얘기죠. 그러면 일하는 효소는 어떻게 찾아요? 초기 반응 속도의 Y 값을 보면 얘가 일하는 효소인 거죠. 그러면 S1에서 X의 총수, 효소의 총수는 같을 거고요. 왜냐하면 제시된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질과 결합한 X의 수는 Y 값을 비교해 볼 텐데 A에서가 B에서보다 Y 값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효소가 많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니은에서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봐봐요.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얘기는 기질과 결합했다는 거죠. 그러면 효소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일하고 있는 효소의 농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초기 반응 속도가 아니라 생성물의 농도잖아. 그러면 생성물의 농도에서는 일하고 있는 효소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T1일 때는 요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효소가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감소했으니까 효소가 일을 덜 하고 있다는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T1에서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비경쟁이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효소 문제 확실히 이제 문제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문제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발효인데요. 자, 한 문자당 탄소 수혜비는 기억 대 디귿이 3대2, 니은과 리을이 1대2다. 근데 지금 보시면 CO2고요. A에서 B가 되는 과정은 다 동일하죠. 그러면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은 전부 다 동일할 거야. 근데 피루부산은 C3H4O3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CO2가 빠져나가면 뭐가 되는 거죠? C2H5OH, 에탄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붙으면 C3H6O3 해서 젖산되는 거겠죠. 그러면 A, B, C, D는 다 찾았고, 그러면 한 문자당 탄소 소비를 줬어요? 3대2. 그러면 얘는 피루부산 또는 젖산일 거고, 디귿은 에탄올이죠. 아하, 디귿 에탄올 정했어요? 니은과 리을이 1대2다. 1대2가 될 수 있는 건 3대6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니은은 피루부산 아니면 젖산일 거고, 리을이 포도당인 걸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문자당 탄소 수분의 수소수는 기억과 니은이 비교했을 때 기억이 훨씬 더 크대요. 그러면 탄소수는 둘 다 3개잖아요. 그러면 수소수가 훨씬 더 많은 게 젖산인 거고 얘가 피루부산인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기억은 D이다. 기억이 뭐죠? 젖산, 젖산은 D인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이 디귿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피루부산이 에탄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NAD 플러스가 환원된다. 개소리죠. NAD 플러스가 환원되는 게 아니라 발효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NADH를 재생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NADH를 뭐 시키는 겁니까? 산화시키는 거죠. 수소를 잃으면 산화. 그래서 NADH를 산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 니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리을이 뭡니까? 리을 어디서? 포도당. 포도당이 니은 피루부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질순 인산화가 일어난다. 몇 개의 ATP가 만들어집니까? 2개의 ATP를 사용해서 4개의 ATP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기질 수준의 인산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 A가 2번의 종 분할을 거쳐서 이제 B와 C로 분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개통수인데요. 이런 식으로 종 분할은 개통수랑 연결이 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통수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흰 네모짜리가 A고요. 여러분들 지금 색반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처음에는 A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 그런데 섬이 분리되면서 뭐가 생성됐어요? B가 나왔죠. 맞죠? 근데 A에서 다시 산맥이 형성되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C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에 A 또는 C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가겠네요. A랑 C는 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걸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니은은 B이다. 니은은 B가 절대 될 수 없죠. 기억은 디귿으로부터 분화했다. 기억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A든 C든 얘가 B로부터 분화된 게 전혀 아니죠. B는 A로부터 분할된 거니까. 그러면 답은 디귿밖에 없네요. 이소적 종분화가 일어났다. 섬이 분리되고 산맥이 형성되면서 종분화가 일어난 것들은 전부 다 이소적 종분화니까 여기서는 2번의 이소적 종분화를 거친 거겠네요. 6번 갑시다. 켈빈에로입니다. 켈빈에로를 이런 식으로 한 줄짜리로 준 거는 좀 오랜만이죠. 네, 그래서 X에서 Z가 얘네들을 들어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10이라는 숫자를 보고 바로 G3P를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켈빈에로에서 우리가 12개의 G3P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2개의 G3P가 탈출하죠. 뭘 만들기 위해서요? 6탄당 인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6탄당 인산을 만들어내고 나면 인산이 제거되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6개의 RUBP가 들어가서 사실 10개 보고 고르면 안 되고 CO2를 보고 골라야 됩니다. CO2가 붙으면 이거 뭐가 된 겁니까? 3PG죠. 맞죠? CO2가 붙어야 우리가 이제 3PG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니디를 풀러 갈게요. 네, 기니디. 자, 아까 여기가 G3P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RUBP, 여기가 3PG 이렇게 됐었죠. 가에서 포도당이 합성된다. 아니지. 가 이전에 포도당이 합성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나에서 NADPH가 사용된다. 여기서는 전혀 NADPH가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NADPH가 필요한 부분이 어딥니까? 3PG가 DPG가 될 때 뭐가 들어가고요? ATP가 들어가고요. DPG가 G3P가 될 때 NADPH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답은 역시나 디귿밖에 없겠네. 한 문자당. 자, 그러면 실전 시험에서는 당연히 디귿은 안 보고 넘어가는 거죠. Y의 인산기수 바이인이잖아요. 자, 여기는 D인이고 D랑 바이 얘네들은 전부 다 1을 나타내는 거죠. 인이 2개인 거고요. X의 인산기수 하나, Z의 인산기수 하나.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1은 1 해서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7번으로 갈게요. 자, 세균 X와 핵함을 이용해서 실험을 한 것인데 산소의 동위 원소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까지 물어봤던 걸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맞죠? 예, 그래서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사실 이제 기출에서 많이 물어봤던 거는 옥살산 처리라고 하는 걸 넣어놓고, 맞죠? 이 옥살산 처리 하는 역할이 뭐냐? 얘네는 NADP 플러스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많이 물어봤는데 이제 안 물어보네요. 자, 그래서 좀 다른 의미에서 신선했습니다. 자, 핵함. 여러분들 뭐 육구평에서 계속해서 핵함이 나오고 있는데요. 핵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둡시다.
왜냐하면 핵함이 이제 분류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함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핵함은 3역 6개에 어디 들어갑니까? 원생생물에 들어가죠. 맞나요? 좀 진했으면 좋겠는데 원생생물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생생물계에 들어가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네, 녹조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녹조류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엽록소 A, B와 그리고 카로티노이드를 갖는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뭘 갖습니까?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단세포입니까? 다세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못된 거죠? 군체를 형성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랑 비슷하게 녹조류면서 군체를 형성하는 애가 누구더라? 볼복스라는 아이가 있었죠. 여러분들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카메라를 볼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볼복스인 거죠. 그 다음에 녹조류 이거 말고 뭐 있었을까? 녹조류.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클로 가면, 글로 가면, 거기로 가면 이런 뜻이거든요. 클로 가면 팔에 볼복스가 있어. 클로렐라, 팔에 볼복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클로렐라는 얘는 단세포예요. 근데 팔에는 다세포고요. 볼복스는 군체입니다. 핵함도 마찬가지 군체입니다. 그래서 녹조류만 이런 식으로 단세포, 다세포, 군체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서 소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거 맞추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갈조류랑 규조류가 있죠. 얘네들의 공통점은 일단 엽록소 A랑 C를 갖는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갈조류는 다세포입니다. 하지만 규조류는 단세포입니다. 규조류는 SI 성분이 세포벽에 많다라고 해서 규조류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갈조류는 그냥 갈색 비스무리하게 생겨서 갈조류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이름처럼 대충 짓는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마, 미역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규조류가 돌말, 뿔돌말, 깃돌말, 실패돌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세포, 다세포를 가지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문제를 좀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에서는 잘 소개되지 않았던 영역이라서요. 그러면 핵함이 이제 광합성을 해요. 그러면 산소를 내겠죠? 그러면 이 산소가 좋다고 달려드는 세균들, 호기성 세균이죠? 그 다음에 기억은 18O2이다. 그러면 기억은 보니까 산소에다가 동위원소를, 물에다가 동위원소를 묻혔네요? 그러면 우리가 광합성을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소는 누구 기원입니까? 물을 분해하면서 만들어진 산물이죠. 그러니까 얘는 18O2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의 핵함과 나의 클로렐라에서 모두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났다.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가 일어났다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광합성의 일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명반응이 일어난다면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다 지금 뭔가 반응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생물 분류와 관련돼서 뭔가를 좀 더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A에서 D에서 특징 1에서 3의 유무를. 네, 요거 좀 넘어가도 될까요? 미씨가 있다. 미씨가 있으면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자식물을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면 종자식물에 해당하는 거 은행나무밖에 없죠. 관다발이 있다. 관다발은 어디부터 있습니까? 양치부터 존재하죠. 그러면 양치 식물에 해당하는 고사리, 그리고 은행나무, 이런 아이들 다 관다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계에 속한다. 식물계에 속하는 얘기는 선태식물부터 해당하는 얘기니까 뿌리끼, 은행나무, 고사리 이런 게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는 여러분들 알아서 채울 수 있으니까요. 은행은 다 해당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은행나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X인 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고사리겠네요. 그러면 고사리가 X인 거는 미씨가 있다 일 거고, 그 다음에 두 개가 X인 게 뿔이끼. 그러면 여기가 뿌리끼일 거고, 뿌리끼가 동그라미인 건 식물계. 그러면 여기가 관다발이 있다 일 거고요. 여기가 뭐 하나 안 적었죠? 다시마 안 적었죠. 다시마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갈조류. 얘네들은 다세포라고요. 됐지요? 네, 그래서 비니디를 다 풀 수 있습니다. A와 B는 모두 포자로 번식한다. 선태식물이고요. 맞죠? 얘는 양치식물이기 때문에 모두 다 포자로 번식하고요. 그 다음에 석성 나왔습니다.
석송은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학생들의 멘탈을 많이 흔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면역이 되어 있죠. 맞죠? 석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 석쇠 양치하는 고사리 뭐 이렇게 외웠거든요. 석쇠 양치하는 고사리. 양치식물에는 고사리, 석송, 쇠뜨기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요. 됐지요? 네. 또 부처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넘어가서 9번 봅시다. 전사인자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자료를 줬을 때는 그냥 얘는 전사인자랑 유전자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고요. 봅시다. MAFA에 의한 전사 조절은 핵에서 일어난다. 여러분들 전사를 조절하는 거, 전사인자에 의해서 전사를 조절하는 건 다 핵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간세포에는 PDX1을 암호하는 유전자가 있다. 여러분들 모든 세포에는 모든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전사인자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이고 손은 손이어야 되냐면 유전자는 다 똑같지만 전사인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겁니다. 모든 세포에는 모든 유전자가 있어야죠. BRM4를 암호하는 유전자와 MAFA를 암호하는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동일하다. 그러면 어떤 세포, 이자 알파 세포에서는 뭐 BRN4가 발현되는데 이자 베타 세포에서는 MAFA가 발현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염기서열이 동일하면 왜 유전자 이름을 다르게 썼겠어요? 그거부터 이상하죠?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니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넘어갈게요. 10번 뭡니까? 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이네요.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 너무 익숙하죠? 자, 그러니까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은 데서 시작을 해서 세포 안으로 뭔가를 들여오는 거니까 얘는 능동수송을 통해서 이동해 오는 거고요. 그러면 A가 기역을 통해서 이동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포 안 농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가 세포 밖일 거고요. 밖에서 안으로 들여오는 걸 겁니다. 기역은 A이다. 맞고요. A는 세포 밖이다. 틀렸고요. 가에서 B의 이동에는 ATP가 사용된다. ATP는 지금 여기 단백질 막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으니까 얘는 촉진 확산일 건데 확산에서는 절대 ATP가 사용될 일이 없죠. 그래서 답은 기역 하나만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지금 뭔가 좀 빠르게 풀이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풀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잘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볼게요. 11번. 자,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 상층 중층의 1대1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G3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메세스 스타를 풀 때 주로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잘 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표를 좀 만들어 볼게요. G0, G1, G2, G3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DNA 숫자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면 1개, 2개, 4개, 8개라고 합시다. 됐죠? 그냥 여기를 1개라고 잡는 게 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상층, 중층, 하층을 쓸 거죠. 그러면 상층, 중층, 하층 하면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14, 14, 14, 15, 15, 15라고 씁니다. 됐지요? 네. 그러면 G3의 결과가 지금 상층과 중층이 1대1인 거니까 그러면 4, 4, 빵인 거죠. 맞지요? 네. 그 다음에, 배지를 써야 되구나. 배지가, 자, G0는 어디에서 키웠는지 몰라요. 근데, 기역에서 배양해서 G1을 얻었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옮겨서 G2랑 G3를 얻었대요. 그러면 봐봐요. G3에 지금 15, 15가 없잖아. 15, 15가 없는 이유는 14에서 키워서겠죠. 그래서 14에서 키워서고, 그럼 여기가 15에서 키운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서 거꾸로 추적해서 올라가는 과정이라서.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참신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볼까요? G2에서는 DNA가 4개 있었어요. 근데 G3로 옮겨오다 보니까 4개, 4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DNA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었을까? 이걸 찾아내는 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힘들었을까요? 14가닥이 4가닥, 15가닥이 4가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G3가 낼 때 14가닥 4가닥이 14, 14가 된 거고 15가닥 4가닥이 14, 15가 된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자, 14배지에서 키웠으면 15, 15가 없겠죠. 당연한 얘기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배지에서 키웠으면 14, 14가 0이겠죠. 맞죠? 그러면 자, 지금 봐봐요. 14, 15의 4가닥은 어디에서 나왔을 거예요? DNA 4개는. 그렇죠.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랑 얘네들의 15가닥의 합이 4개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4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DNA 총수가 4개여야 되니까 여기는 0일 거고요. 그러면 얘는 15가닥에서 키운 거예요. 그러면 15가닥에서 키웠으면 14가닥에서 키웠으면 얘네들의 합이 15가닥이 4가닥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00, 2가 들어가는 거지. 이해돼요? 15가닥 2개, 15가닥 2개가 14, 15가닥 4개를 만들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G0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빵빵 1이 돼야겠죠. 15가닥에서 키운 거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기억선지를 보는데 기억선지가 되게 어이없지 않아요? A와 B의 DNA에서, 그러니까 상층과 중층의 DNA에서 염기 사이토신분의 티민의 수, 이건 같다. 봐봐요. 14, 14나 14, 15나 DNA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DNA가 안 바뀌었는데 사이토신 수도 같을 거고 티민 수도 다 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G1의 DNA를 추출해서 원심 분리를 했다면 어디에만 DNA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하층에만 존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G3를 다시 기억으로 옮긴답니다. 기억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13페이지로 옮겨서 G4랑 G5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16개, 32개. 14에서 키웠으니까 15, 15빵.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14, 15는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 4가닥. 그 다음에 잘못했네요. 14에서 다시 기억으로 옮기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기억으로 옮기니까 15가닥으로 옮겨지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15가닥 4가닥이 15, 15로 갈 거고요. 맞지요? 그 다음에 14, 14가 다 빵이겠네? 그럼 12가닥. 그 다음에 14가닥은 여기 12가닥이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20가닥.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할 필요 없겠죠? 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전체 DNA 중 중층에 있는 아이는 32분의 12. 그러니까 8분의 3이 될 겁니다. 6분의 1은 개소리죠. 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셀센스탈 역추적해서 알아내는 거였는데 여러분들 뭐 어떻게 잘 맞추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2번으로 갈게요. 오페론 문제다, 맞죠? 오페론 문제는 언제나 나올 만한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죠. 프로모터, 작동 부위, 조절 유전자 중 한 개가 결실됐다. 3번은 근데 2개씩이나 결실됐대요. 아이고, 대장균한테 무슨 짓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당은 없고 젖당이 있는 배지에서. 근데 여기 문제가 좀 독특한 게 배지를 안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줬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쉽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억제 단백질과 젖당의 결합, 오페론의 프로모터 RNA 중화효소의 결합, 단백질의 작동 부위의 결합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항상, 저는 항상 이제 오페론 문제가 나오면 요걸 항상 그려놓고 시작해요. 조프, 작구. 조디 프로스트는 작곡이었다. 자, 그래서 조절 유전자, 프로모터, 작동자, 구조 유전자인데 여기만 오페론입니다. 조절 유전자는 오페론에 속하지 않아요. 요것도 이제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지금 얘랑 얘가 결실된 거죠. 맞죠? 1, 2, 3은.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젖당이 있는 배지예요. 포도당은 없는데 젖당이 있는 배지라고. 그러면 젖당분해 요소가 생성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자, 지금 볼까요? 3번. 2개가 결실됐다 했죠. 근데 젖당분해 효소가 생성됐대. 그러면 프로모터가 결실되면 이건 아예 전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젖당분해 효소가 생성될 수가 없죠. 아하. 그러면 조절 유전자랑 작동자가 결실된 거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야생형을 볼 텐데 기억, 니은, 디귿이 뭐에 해당한다고? 이걸 봐야겠네. 기억, 니은, 디귿 뭐에 해당하냐면 자, 억제 단백질과 젖당의 결합. 그 다음에 젖당 오페론의 프로모터와 RNA 중화효소의 결합. 그 다음에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의 결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야생형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 뭐겠습니까? 작동 부위와의 결합이 일어나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의 결합.
될 겁니다. 됐지요? 네, 그러면 디귿은 알 수 있고. 그러면 1번, 2번인데 이거는 이제 XO를 가지고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억제 단백질과 작동자의 결합은 이미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1번이나 2번은 어디 아니면 어디일 거예요? 프로모터 결실은 아니겠죠. 저당분해 요소가 생성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조절 유전자 아니면 작동자일 텐데, 그러면 만약에 조절 유전자나 작동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조절 유전자가 결실됐어요? 얘가 결실됐어. 그러면 억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고 프로모터 RNA 결합은 둘 다 일어나죠. 맞죠? 저당분해 요소가 생성되기 위한 조건은 프로모터 RNA가 일단 결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동 부위가 결실됐다면 단백질과 저당 간의 결합은 일어나죠. 아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찾은 거야. 여기가 조절 유전자고 여기가 작동 부위 결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억제 단백질과 저당 간의 결합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프로모터와 RNA 결합인 거죠. 그러면 조절 유전자가 결실되면 억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질 테니까 작동 부위와도 결합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A는 X고요. 기억은 억제 단백질과 저당의 결합이다 라고 하는 거 맞고요. 3은 작동 부위와 조절 유전자가 결실됐다. 프로모터가 결실되면 안 되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13번으로 갈게요. 폐렴 쌍교균을 이용한 실험. 요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봤죠? 맞죠?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신속하게 풀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열 처리해서 죽이는 애는 맨날 S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담담한 거죠. 열 처리해서 죽이는 애는 S. 그 다음에 자, 지금 보니까 뭔가를 첨가했는데 생쥐가 죽었어. 그러면 이게 R형균이 S형균으로 바뀐 걸 거고요. 그러면 A, C, B, C 했는데 살았다는 얘기는 이 C가 뭔가 중요한 거네. 그러면 C가 뭘 했을 겁니까? DNA를 분해했겠죠. 그러면 S형균에 있는 DNA가 분해되니까 R형균이 S형균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R형균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쥐가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기억은 아까 S형균이었죠. 피막을 갖는다. 맞고요. B의 기질은 DNA이다. 아니죠. C가 DNA인 거죠. 나의 3번에서 폐렴 쌍교균이 형질 전환이 됐다. 아닌 거죠. R형균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R형균이 죽은 거죠. 그 다음에 14번. 뭐 오답률이 좀 높은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요게 과정 1이 기억에서 일어난다라는 문구를 이제 정확하게 몰랐던 친구들이 아마 틀렸을 텐데, 피로부산이 아세틸 코엔자임 A로 바뀌는 것도 여러분들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TCA 회로인 거죠.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세틸 코엔자임 A가 이제 들어가는 작업만을 TCA, 그 회로를 도는 것만을 TCA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얘도 TCA이기 때문에 TCA는 항상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렇죠. 바탕질이라고 하면 구시대 사람이더라고. 기질입니다, 기질. 근데 전 기질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기질은 효소, 기질 이거잖아요. 근데 꼭 기질이라는 표현을 써야 됐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질이고, 그러면 여기가 내막이겠죠. 내막. 여기가 막간 공간이었을 거고요. 여기가 외막, 그 다음에 여기가 세포질이 되겠네요.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래서 기억, 과정 1과 2에서 모두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탈탄산 반응이라는 건 탄소가 줄는 거잖아요. 피로부산은 C가 3개고요. 아세틸 코엔자임에는 아세틸만 봤을 때 C가 2개니까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죠. 2에서. 2는 C가 5개고 C가 4개죠. 그러니까 탈탄산 반응이 일어납니다. 과정 2는 기억에서 일어난다. 얘도 TCA잖아. TCA니까 바탕질, 기질에서 일어나야겠지요.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에서 능동수송에 의한 H 플러스의 이동 방향은, 그러면 봅시다. 여기가 아까 뭐였고요? 바탕질이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기질이라고 써야 되는데 계속 바탕질이라 쓴다. 맞죠? 기질이었고, 여기가 막간 공간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ATP 합성 요소가 요 방향으로 있을 거야. 맞죠? 왜냐하면 ATP가 필요한 쪽은 바탕질 방향이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수소 개수가 적고요. 여기가 수소 개수가 많겠죠. 그러면 능동수송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야? 기역에서 계속해서 수소를 빨아들여서 계속해서 내보내는 작업이었겠죠. 그래서 기역에서 니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 맞는 선지. 넘어가도 되겠죠? 네. 15번. 코돈이네요. 자, 코돈은 잠시 건너뛰겠습니다. 요거는 해설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잠시만 넘어갈게요. 다른 문제 빠르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16번. 아이고, 16번. 그러니까 15번을 봤을 때 저처럼 이렇게 빠르게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개의 과로 분류되는 생물종의 개통수고 그 다음에 개통수의 분류 기준이 되는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아주 무시무시하게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3개의 과로 나뉜다 했잖아요. 그러면 딱 봐도 3개의 과가 요렇게 나뉜다는 것까지는 눈치로 이제 맞출 수 있을 것이고요. 3개의 과로 나뉜댔으니까 요 줄기겠죠. 자, 그러면 지금 G만 빼고 나머지 다 가지고 있는 게 A잖아. 그러면 이게 A인 거네요. 얘만 빼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지워나가는 거죠. 맞죠? G도 찾았으니까 지워나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 눈에 안 헷갈려요. 여기에 가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자 보니까 B라고 하는 건 2개는 갖고 있는데 4개는 안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2개는 갖고 있는데 4개는 안 갖고 있는 거. 얘죠. 마죠. 그러니까 B가 마인 거 알 수 있고. 요게 B인 거고. 그 다음에 D는 4개는 갖고 있는데 2개는 안 갖고 있는 거. 얘죠. 그러니까 여기가 D인 거 알 수 있죠. 저보다 빠르게 푸시는 분들은 빠르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 2개가 1번, 2번이 어디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까? A 또는 E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A 또는 E일 거고 그 다음에 B, C, D, F가 얘네들 안에 들어가겠네요. 맞죠? 네, 요까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B, C, D, F에서 보는 거예요. A부터 할까? A부터 합시다. A는 자, 하나는 갖고 있는데 하나는 안 갖고 있는 거. A랑 E를 비교했을 때 하나는 갖고 있는데 하나는 안 갖고 있는 거. 얘죠. A는 갖고 있는데 E는 안 갖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다가 될 거고요. 그러면 다를 갖고 있는 A가 1번이 될 거고 2번이 E가 될 겁니다. 그러면 A랑 E도 정체를 밝혀냈으니까 지워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C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3개는 갖고 있는데 하나는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3개는 갖고 있는데 하나는 안 갖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C일 거고요. 그 다음에 E가 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2개는 갖고 있는데 하나는 안 갖고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아유, 어렵다. 어지러워. 2개는 갖고 있는데 하나는 안 갖고 있는 거. 오케이, 바네요. 얘가 바고 그러면 하나가 안 갖고 있던 게 F였죠. 그러면 F 정체도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4만 남았네요. 그러면 여기가 G일 거고요. 그러면 G를 갖고 있는 B가 5번, 그 다음에 D가 D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다 찾았죠? 그러면 선택지는 되게 쉬워요. 대신 3번은 E다. 틀렸죠? F는 바이다. 맞고요. C와 F는 서로 다른 과다. 아니죠. 같은 과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료 해석을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선택지는 매우 쉬운 걸 주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17번. 여러분들 틀린 게 좀 잘 이해 안 되는 돌연변이와 병목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틀렸죠? 유전적 부동이라는 것은 갑자기 유전자가 이입과 이출은 아니고 병목 효과나 또는 창시자 효과. 병목 효과라는 건 뭡니까? 갑자기 어떤 집단에 있는 애들이 뒤지는 거지. 사냥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창시자 효과는요.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으로 이주해 오면서 유전자 풀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유전적 부동은 병목 효과랑 창시자 효과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병목 효과는 원래 집단에서 적은 수의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집단을 형성한 거다. 이거는 창시자 효과죠. 그러면 답은 D급밖에 없잖아요. 돌연변이와 병목 효과는 모두 우리가 어떤 집단의 유전자 풀이 변화하게 되는 요인으로서 얘네들을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답은 D급만 답이 되겠습니다. 하디바인베르크인데요. 막 어렵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고 여러분들이 2등급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싶다면 하디바인베르크를 맞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디바인베르크랑 PCR을 맞추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봅시다. 하나만 하디바인베르크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A랑 A 프라임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A가 검은색, A 프라임이 회색. 어디가 우열인지는 결정을 안 해줬죠? 자, 요 해석을 잘했어야 돼요.
AA인 개체와 AA 프라임인 개체들을 합해서 A의 빈도를 구하면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AA인 개체들은 유전자를 2개씩 갖고 있죠. 그 다음에 AA 프라임인 개체도 유전자를 2개 갖고 있죠. 근데 A의 빈도를 구할 때는 AA는 2개로 환산하고요. AA 프라임은 1개로 환산하죠. A를 1개 들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시당초 그냥 2를 다 나눠버립니다. 2를 다 나눠버리면 요게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개체수 더하기 개체수 절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편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8분의 5래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얘네 둘의 차이가 얼마야? 3이에요. 3.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왔는데요? 그렇죠? 2분의 1의 AA 프라임인 거죠. 다시 분모 분자의 차이가 2분의 1의 AA 프라임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AA 프라임을 몇 K라 했을 때 1에서 6K라 했을 때 AA는 몇 K인 겁니까? 2K인 거죠. 맞죠? 2K, 6K, 2K, 3K면 8분의 5가 되잖아. 이해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AA랑 표를 채워볼게요. AA 프라임이랑 A 프라임 A 프라임인데 A 프라임 A 프라임이 2K 미쳤네요. 6K 맞죠? AA가 2K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2에서 9분의 5라 그랬잖아. 그러면 요 4의 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이 2분의 1의 AA 프라임 때문이라고. 그러면 얘는 K는 아니에요. 적당한 숫자를 곱했을 때 얘랑 얘는 다른 숫자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8L이 되는 거죠. 됐나요? 4의 차이 8L. 그 다음에 AA는 그럼 몇 L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냥 L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요 관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몸 개체수는 1에서가 2에서의 2배래요. 그러면 봐봐요. 검은색 몸의 개체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검은색 몸이라고 하는 건 A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뭘 주고 싶은 거냐면 우열 관계를 주고 싶은 거예요. 우열 관계. 그러면 검은색이 우성이라고 치면 검은색 몸은 어디까지가 검은색인 겁니까? 얘가 검은색인 거죠. 맞아요? 얘가 검은색인 거잖아. 그 다음에 1에서가 2에서의 2배라 했으니까 그러면 8K가 9L의 2배니까 18L인 거죠. 그러면 4K가 9L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걸 설명 안 했네요. A가 우성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A가 열성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성이라면 1에서가 2에서의 2배인데 그러면 열성이면 얘만 검은색인 거잖아요. 2K가 L의 2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마음에 들잖아. K랑 L이 같으니까. 그래서 2번으로 밀고 갔어요. 답이 나왔어요. 근데 1번도 왜 안 되는지 보여는 드려야죠. 맞죠? 그러면 전체 집단의 수는 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는 M-8K, M-9L 이렇게 잡고 계산을 했을 때 얘가 안 맞으면 1번은 틀린 거겠죠. 2번이 맞는 거고. 맞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2에서 회색 몸의 개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색 몸은 그러니까 얘를 그러면 기억 안 썼죠? 기억. 그 다음에 2번의 if를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기억의 상황이었다면 회색 몸의 개체수는 N-9L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에서 검은색 몸 개체수는 8K였겠죠. 그러면 지금 8K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18L로 바꿀 수 있다고. 이해돼요? 그랬을 때 얘가 12분의 1이었대. 이해돼요? 숫자가 너무 복잡한데 다시 바꿉시다. 1에서 검은색 몸 개체수가 2K니까 9L을 바꿉시다. 9L. 9L을 4K로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가 24K가 나와야 되죠. 맞죠? 얘가 2K고 얘가 24K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28K였겠네. 맞아? 그러면 28K, 28K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1번과 2번 중에 하디가 있어야 돼. 하디. 근데 하디가 없어요. 20K, 6K, 2K 하디 아니죠? 17K, 8K, L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둘 다 하디가 안 됩니다.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2K랑 2L 같은 게 뭔가 끌리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2K랑 2L이 같을 때 그러면 니은이 맞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전부 다 싹 다 뭐로 바꿀 수 있어요? K라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전체에서 8K를 뺀 거고 전체에서 9K를 뺀 거고
이해돼요? 그러면 2에서 회색 몸의 개체수는 N-K인 거죠. 얘네 두 개를 합친 거니까. 그 다음에 1에서 검은색 몸의 개체수는 2K인 거네. 얘가 얼마인 거니까? 12분의 1인 거니까. 그러면 N은 25K. 그러면 전체 개체수가 25K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16K. 그 다음에 여기가 17K였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AA가 25분의 1이죠. 맞죠? 그러면 25분의 1, 100분의 4, 0.04, 25분의 16, 0.64, 0.8. 그러니까 여기가 하디가 되는 거고요. Q가 0.2, P가 0.8인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지요? 네. 요까지 하셨으면 이제 쉽죠? 자, 1과 2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에서 AA-인 암컷이 임의의 회색 몸 수컷과 그러면 A-A''일 수도 있고 AA''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아이가 회색 몸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A''에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얘를 반대로 해석해 봅시다. 1에서 AA인 개체수가 나올 확률을 빼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어차피 다 열성이니까 계산하기 쉽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자 여기에서 A를 줄 확률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우성 개체가 A를 줄 확률 이거는 알아야 돼요. 우성 개체가 하면 일단 1 더하기 Q를 써 열성 유전자를 주지. 열성 유전자라고 Q를 주는 겁니다. 1 더하기 Q분의 Q 외우세요. 수능 완성이나 뭐 이런 데서 정리해드리면 말씀드릴 겁니다. 1 더하기 Q분의 P, 1 더하기 Q분의 Q, 1 더하기 Q분의 2P, 1 더하기 Q분의 1 이런 거 할 겁니다. 어쨌든 1 더하기 Q분의 Q니까 1.2분의 0.2죠. 그러면 6분의 1. 그래서 1 마이너스 12분의 1에서 답은 12분의 11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죠? 네. 하디-바인베르크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았어요.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연습하면서 하디를 시험장에서 꼭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번 봅시다. 자, 원시지구에서 유기물의 합성 가능성 알아본 밀러의 실험이다. 이거는 거의 외웠죠. 혼합기체에는 수소가 포함된다고요. 자, 그래서 혼합기체는 원시지구의 대기를 나타낸 건데 원시지구의 대기는 CHON에 수소를 붙인 거야. 그러면 메테인, 수소, 물,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기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험 결과 U자 간에서 아미노산은 검출되죠. 아미노산 정도면 간단한 유기물에 들어갑니다. 뉴클레오타이드도 간단한 유기물에 들어가요. 전기 방전은 물질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초기 지구는 굉장히 에너지가 높았으니까요. 자, 20번인데 PCR이죠. 자, PCR을 하고 코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면 이걸 끊어야 돼서요. 충분하겠네요. 자, 봅시다. PCR인데 40개의 염기쌍을 주고 이제 염기 서열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근데 프라이머의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제한 효소의 정보를 주죠. 그러면 PCR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제한 효소가 인식할 수 있는 위치를 먼저 표시를 하는 게 좋죠. 그러면 PST1이니까 5-CTGCAG를 찾을 거예요. 그럼 지금 지면상의 한계로 인해서 이게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5-3-를 표시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CTGCAG. 아하, 여기가 뭐다? PST1이다. 그 다음에 5-3-CTGCAG. 아하, 여기가 PST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VU2를 찾으러 갈게요. CAG, CTG죠. 그러면 아이고, 마음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맞물려요. CAG, CTG하고 이런 식으로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PVU2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CAG, CTG 해서 여기가 PVU2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한 효소가 인식할 수 있는 위치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들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이제 볼게요. 일단 프라이머 기업과 니은은 뭔가 정보가 없죠. 근데 디귿과 리을은 정보가 있잖아요. 뉴클레오타이드 개수도 줬고 프라이머와 수소 결합 간의 총 개수도 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쓰면 좀 방해를 받을까요? 여기다가 쓰면 방해 안 받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7개인데 수소 결합이 18개예요. 그러면 봐봐요. 뉴클레오타이드 개수에다가 2배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14개죠.
그러면 18과 14의 차이가 GC의 개수입니다. GC가 4개, AT가 3개. 왜 그런지는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모두 다 수소결합이 2개라고 가정하면 GC 개수만큼 모자라겠죠. GC가 3개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2배 하면 16이니까 아하, GC가 4개, AT가 4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GC 4개, AT 3개, 리을은 GC 4개, AT가 4개가 되게 해야 되는데 자, 조심. 이번에서는 PST1의 인식 서열 개수는 1개예요. 그러면 PST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깨졌다는 거죠. 프라이머 때문에. 근데 PVU2 인식 서열 개수는 2개니까 PVU2에 의해서는 이 DNA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됐지요? 네, 그래서 다시 적자면 디귿은 GC가 4개, AT가 3개. 리을은 GC가 4개, AT가 4개.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조심, PST1의 인식 서열 개수를 하나를 깨트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찾읍시다. GC가 4개, AT가 3개. 그러면 이제 GC를 다 표시해 보는 거지. 이렇게 표시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PST1을 깨트려 봅시다. 어떻게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요까지 해놓고 그러면 AT가 3개 이렇게 포함되면 딱 여기에 딱 뭐가 들어가면 프라이머가 이 자리에 딱 들어가면 PST1이 인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PCR을 거치게 되면 이 부분을 자른 채로 복제가 이어지게 될 테니까요. 이해돼요? 그래서 아하, 이게 뭐구나? 디귿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반대편에서 뭘 찾아와야 됩니까? 리을을 찾아와야 되죠. 그러면 역시나 CG 개수를 표시해 가면서 보시면 AT가 4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여기서는 좀 독특해요. 그러면 AT가 4개를 만들려고 보니까 아하, 딱 여기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PST1은 안 깨지죠? 맞죠? 그러면 여기가 뭐구나? 리을이구나. 요까지는 여러분들 쉽게 찾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요까지는 뭐 쉽게 찾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을 좀 찾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자, 기억 니은은 프라이머랑 주연 가닥 사이의 수소결합 총개수가 15개다밖에 안 줬거든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개인지가 몰라요. 모르고 대신에 뭐만 알 수 있냐면 PST1의 인식 서열 개수가 2개다라는 것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PVU2도 2개고 그러면 이 PST1이랑 PVU2가 인식할 수 있는 서열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소결합 총개수를 줬으니까 수소결합 총개수를 적어보는 거지. 3, 3, 3, 2, 3, 2, 3, 3, 2, 3, 3, 2 뭐 여기까지 하면 뭐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15개가 되려면 반드시 2가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죠. 2가 6개 있으면 12개고 그러면 뭐 2가 6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3개 하나 붙으면 되고 그 다음에 2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3이 몇 개 있으면 3개 있으면 이 15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3, 3, 3, 2, 3, 2, 3, 3, 2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개를 만드는 게 빠르겠네. 이 6개는 죽어도 안 나올 것 같고 맞죠? 그러면 이 3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2, 2, 2 그러니까 2가 여기서 뭐예요? AT쌍. 그러면 AT쌍 2개 포함하면서 근데 뭐는 깨트리면 안 돼요? PST1이 인식할 수 있는 서열은 깨트리면 안 돼요. 그러면 3, 3, 3 요까지 딱 하고 자르면 PST1이 인식하는 서열은 안 깨트렸죠. 그러면서 수소결합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15개가 되네. 아하. 그러면 얘가 기억 아니면 니은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정보가 없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뉴클레오타이드 개수가 같겠지. 기억과 니은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안 줬잖아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바뀔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ACT, GCA 얘가 기억 아니면 니은일 거고 그러면 여기 요 가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나가면 되는 거죠. 2, 2, 3, 3, 2, 3 그러면 얘가 딱 몇 개네요? 15개네요. 맞죠? 3, 3개, 2, 2개. 맞죠? 그러면 여기가 기억 아니면 니은이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끝났죠? 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시험관 내에서 시험관 온도는 A에서가 B에서가 높다. A가 DNA 변성이잖아. DNA를 변성하는 거는 매우 높은 온도여야 되죠. 90도고요. 그 다음에 B가 뭡니까? DNA를 합성한 온도죠. DNA를 합성한 온도는
TAQ라고 해서 DNA 중화 표소가 있는데 이게 극호열균에서 뽑아온 DNA 중화 표소예요. 이게 72도까지 버틸 수 있답니다. 그래서 72도. 그래서 A가 훨씬 더 높다. 이거는 상식으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5- 말단 염기가 퓨린인 것은 3개다.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들을 적어봅시다. 자, 아까 우리가 찾아냈던 디귿. 디귿은 뭡니까? TGC, AGCT. 얘가 5- 3- 요게 디귿이죠. 그 다음에 리을은 뭡니까? ACGTCCAA인데 얘가 5- 여기가 3-죠. 맞지요? 그러면 5- 염기가 아데닌, 얘는 티민이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 한번 봅시다. 기역의 5- 말단은 A죠. 기역 또는 니은의 5- 말단은 A죠. 둘 다 A네. 그러면 5- 말단 염기가 아데닌인 것은 퓨린 계열인 것은 3개다. 맞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둘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둘 다. 그 다음에 리을 이 5- 말단 염기가 전부 다 아데닌이죠. 공교롭게도. 그 다음에 자 X 더하기 Y는 41이다. 이거는 찾아야 되는데 자 X는 일단 기역 프라이머의 뉴클레오타이드 개수니까 6개가 될 거고 일단 요거까지는 알았을 거고요. Y인데 Y는 디귿 리을을 프라이머로 썼을 때 염기쌍이 몇 개 만들어지냐죠. 그럼 지금 봐봐요. 디귿이 여기 붙었잖아. 그러면 왼쪽에서 염기쌍이 5개가 제거됐죠. 리을은요. 여기서부터 복제를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염기쌍이 안 잘렸죠. 그러면 아까 40개 했잖아. 그러면 40개인데 몇 개의 염기쌍이 잘렸을 거니까요. 5개가 잘렸을 테니까 염기쌍은 35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41이다 라고 하는 선지가 맞다는 거.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PCR도 푸셨을 거고요. 제가 너무 설명 못하죠.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저는 이제 방향만 제시할 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돈인데 아이고 한 문제를 풀이하는데 10분이 갔네요. 어떡하지? 코돈은 이것보다 더 걸릴 수 있는데 자 일단 갑시다. 자, 그래서 이중 가닥 중 한 가닥의 염기서열을 이렇게 줬어요. 그랬을 때 연속된 주형 가닥에서 연속된 2개의 사이토신이 결실돼야 된답니다. 근데 봐봐요. 얘를 주형이라고 쳤을 때 사이토신 2개가 안 보이죠? 아, 비주형이구나. 얘네가 비주형 가닥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쉬웠죠, 문제가. 왜냐하면 주형이었으면 상부를 치고 시작했을 거거든요. 근데 비주형이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얘가 마치 코돈인 양. 네, 코돈이라기는 티민을 바꿔야 되긴 하지만 그런 건 일단 다 차치하고 여기가 개식 코돈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한번 봐봐요. 주형에서 사이토신을 없앨 때 그러면 비주형에서는 뭘 없애야 돼요? GG를 없애야 되죠. 굿게임 아니고요. 자, GG를 없애고 그 다음에 다른 위치에 한 개의 염기를 들여와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 못 풀었어요. 왜냐면 6종류인데 6개로 봐가지고요. 어떻게 아미노산이 6개지? 어떻게 아미노산이 6개지? 그거에 꽂혀가지고 못 풀었어요. 근데 종류를 보고 나서 와 진짜 내가 이렇게 멍청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X의 3번째 아미노산은 아스파트산이고요. 자, 영어 기호 좀 쓸게요. 코돈은 어떻게든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어 기호를 쓰겠습니다. 5번째 아미노산은 아르지닌이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영어 기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 그러면 3번째 아미노산이 아스파트산이 돼야 된다 했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CGG면 뭡니까? 코돈표를 봐야 되네요. 여러분들 뭐 코돈표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맞죠? 코돈표 외우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아르지닌이고 그 다음에 AGG가 뭡니까? AGG가 아르지닌이네요. CGG가 아르지닌이고 AGG도 아르지닌이죠. 그러면 지금 3번째 아미노산이 여기 메사이오닌일 거고요. 맞지요? 그랬을 때 3번째가 아스파트산이 만들어지려면 GA 피리미딘이죠. 맞나요? 그러면 GA 피리미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구아닌 2개를 없애는 게 낫겠네요. 맞지요? 그러면 여기나 여기를 없애야 되는데 근데 봐봐 여기를 없애면 AA 피리미딘이잖아요. 말 안 맞죠? 그러니까 여기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GG를 없애면 어떻게 되냐면 CAG니까 CAG는 뭡니까? 글루타민. 그 다음에 GAP죠. GAU. 그러니까 여기가 아스파트산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글라이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미노산이 뭐가 된다고? 아르지닌이 돼야 되는데 근데 AAG면 뭡니까? AAG면 라이신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건 안 돼. 그러면 이제 뭘 써야 되는 거야? 하나를 삽입해야 된다를 써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하나를 삽입해서 뭘 만들어야 돼? 아르지닌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르지닌은 류신, 세린, 아르지닌 얘네의 공통점은 그렇죠. 앞 글자가 달라도 염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특별한 조합이죠. 그래서 두 개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CG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고요. AG 퓨린계 염기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위치에 한 개의 염기만 삽입하면 되니까 AG 퓨린계 염기가 들어가는 게 맞겠네. 맞죠? 그러면 여기에 뭘 넣는 거야? G를 넣는 거죠. 맞지요? 네, 그래서 G를 넣으면 AGA니까 뭐가 만들어질 거고요? 아르지닌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면 GGA는 글라이신입니다. 그 다음에 AGC가 세린, UCU가 세린, AGC가 세린, UAG, 종결. 그럼 보시면 여기가 6종류 아미노산인 거 알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 거죠. 신기하죠? 6종류가 만들어지는 거.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제 Y입니다. Y는 자, 코돈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작년 수능이랑 비슷했어요.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거기에서 뭔가를 더 첨가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웠던 건데 자, 그러면 일단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의 전사 주형 가닥에서 T민이 결실되고 그러면 주형에서 T민이 결실됐잖아요. 맞죠? 그러면 B주형에서는 뭐가 없어졌겠습니까? 아데닌이 없어졌겠네. 아하, 그러면 아데닌을 없애라는 소리겠죠? 아데닌을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다른 자리에 맞죠? 다른 자리에 한 개의 염기를 넣을 건데 자, 근데 Y는 9종류의 아미노산입니다.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싹 다 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종류가 싹 다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종류를 다르게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힌트를 준 게 아스파트산과 히스티딘을 가진다 했죠. 그러면 일단 아스파트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적어 놓읍시다. GAP. 그러면 아스파트산 얘잖아, 얘. 그러면 얘까지는 살려놓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까지는 아스파트산이니까 살려놓겠습니다. 아스파트산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히스티딘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히스티딘 종류가 뭘까? 정체가 뭘까?를 보시면 CA피리미딘입니다. 히스티딘이.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이제 요걸 조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조합을 할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GGA 글라이신, AGA 아르지닌, GGA 글라이신. 아, 이걸 깨트려야 되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깨트리지? 그러면 아데닌을 없애야 된댔잖아요. 아니면 하나를 넣거나.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를 없애면 히스티딘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죠. 히스티딘이 안 만들어져요, 뒤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아데닌을 없애는 방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아데닌을 없앨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아데닌을 없애면 GGA이기 때문에 다시 글라이신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데닌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데닌을 없애야 AGG 해서 다시 뭐가 만들어져요? 아르지닌이 만들어져요. AGA랑 AGG가 같은 거잖아. 그래서 다시 아르지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GAA 해서 여기가 글루타민이 만들어집니다. 아,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하나 적어놓을게요. 자, 글라이신, 글루타민, 글루탐산. 글루탐산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GCU, GCU가 뭐죠? 알라닌, 알라닌이고 그 다음에 CUA, CUA가 뭡니까? 세린. 아니죠? 잠깐만, 다시 CUA. 왜 이렇게 못 찾지? 류신. 류신. 그 다음에 잠깐만, 뭔가 이상하잖아. 맞죠? 그러면 하나를 없앴긴 한데 그러면 하나를 어딘가 붙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종결이 날 건 확실하죠.
그러면 AGC 얘가 뭔데요? AGC 세린이죠. 히스티딘이 CAP잖아. 딱 여기 들어가면 맞네요. 어우, 잘 됐네. 얘가 히스티딘. 됐지요? 그러면 전부 다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네요. 아이고, 신기해라. 풀고 나서 사실 신기하진 않았고 너무 힘들었어. 자, 그래서 근데 또 Z가 또 있어요. Y에다가 연속된 두 개의 동일한 염기가 없어졌대. 그러면 해독 틀이 바뀌죠. 맞죠? 해독 틀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두 개 없어졌다 치고 대충 끊어보면 어디가 종결 코돈이 돼야 되냐면 여기가 종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없어지면 일단 여기가 종결이라 라는 건 일단 생각을 하시고 연속된 두 개의 동일한 염기가 없어졌댔잖아. 그러면 여기가 없어질까? 여기가 없어질까? 여기가 없어질까? 여기가 없어질까? 여기가 없어질까? 뭐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없앨 수 있는 군데가 많아요. 하나씩 다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최악의 경우로 4개를 해봤는데 여기는 아닐 거야 하고 찍었던 애가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노가다를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짓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봐봐요. Z는 서로 다른 아미노산 A와 B를 각각 2개씩 가진대. 그러면 A도 2개가 있고 B도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눈치를 잘 까셨다면 뭐냐면 2개를 없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개 없어져서 여기로 왔고 여기서 2개 없어져서 여기로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얘랑 똑같아지죠. TCA. 맞죠? 그래서 TCA이기 때문에 UCA 세린이고요. 그 다음에 AGC 얘도 세린입니다. 세린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호해야 됩니다. 세린이 2개이기 때문에. 됐지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걸 2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는 글루타민, 여기는 아스파트산인데 여기서는 뭘 해봤자 안 나와요. 그래서 요 4개 후보 중에 하나가 답인데 답을 그냥 소개를 해드리자면 하나하나 다 해보고 싶진 않고요. 너무 많이 해봐서 GGG 얘가 글라이신 그리고 GGA가 글라이신 이렇게 글라이신이 2개거든요. 그래서 앞 글자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여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게 보일 거예요. 됐지요? 네, 그래서 글라이신이 2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 볼게요. 기억은 C이다. 자, 한 개의 염기가 삽입됐다고 했는데 자, 조심. 비주형에 G가 삽입된 거예요. 그러면 주형에는 뭐가 삽입돼야 됩니까? 사이토신이 삽입돼야 되는 거죠.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Z의 7번째 아미노산. 아유, 이런 왜 물어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자, 코돈이 어떻게 된 거야? UCA 3- 얘가 코돈인 거죠. 그러면 안티코돈은 3-AGU5-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3- 말단 염기는 아데닌이었겠네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X와 Y에서 A와 B의 총개수는 글라이신과 세린의 총개수를 찾으라는 거야. 이건 이제 의지입니다. 글라이신, 글라이신, 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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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이신. 얘네는 각각 다 종류가 하나를 했으니까. 그러면 총 7개가 맞죠. 빨리 푸는 방법 있나요?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빠른 것도 아니고 사실 무식하죠, 무식. 무식한데 의지로 어떻게든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참 뿌듯하긴 하면서도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문제를 문제라고 냈나 뭐 이런 식으로 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다면 여러분들 짝짝짝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생명과학 2를 다 푸셨습니다. 네, 9월 모의평가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잘 정리하시고 6월에 나왔던 그 복제 추론 문제, 이빨 연기 문제, 뭐 뇌줄 연기 문제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생토 킬러들 맞추고 비킬러는 여러분들 15문제를 15분 안에 풀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점을 받으려면 사실 13분이나 12분 이내로 끊어야 하긴 하지만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합시다.